지금 전 세계는 핵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 속 모두가 핵을 이야기할 때 한국이 던진 단 하나의 메시지가 중동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을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란의 저명한 핵 물리학자 아미르입니다. 저의 이름 앞에는 늘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제 나이 70, 저는 평생을 제 조국 이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핵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황량한 사막의 외딴 연구실에서 우라늄 농축 장비를 밤새도록 응시하고 복잡한 물리 방정식을 풀며 핵기술의 완성을 꿈꿔왔습니다. 동이 트는 줄도 모르고 수많은 밤을 새웠고 제 손끝에서 탄생할 핵무기가 이란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이란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 확신했습니다. 핵을 가진 이란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국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란의 핵기술이 곧 이란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란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귓가에 끊이지 않는 포성 소리와 공습 사이렌의 날카로운 울림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린 저는 온 가족과 함께 좁고 컴컴한 방공호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언제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집이 폭격으로 사라지고 이웃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가는 모습은 제 어린 가슴 속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고 아름다웠던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생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정점에 바로 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위대한 아흐마디 박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흰 수염과 자애로운 눈빛은 제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미르, 핵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최후의 방패이자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는 방패다. 이란의 미래는 너와 같은 젊은 과학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신조처럼 따랐습니다. 핵 개발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위한 숭고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핵 개발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았고 서방의 유명 대학 도서관에서 밤샘하며 핵 물리학 이론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서방 정보기관의 감시와 제재 속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해야 했고 목숨을 걸고 정보를 교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오직 이란의 핵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저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쳤습니다. 핵 개발에 성공하는 날이 오면 이란은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꿈꾸던 평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핵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국민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는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고 수도 테헤란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에는 장갑차들이 순찰을 돌고 군인들의 모습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민들은 식량을 사재기하고 마트 진열대는 텅 비어갔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란의 경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을 불량 국가로 낙인 찍었고 해외와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란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기술 도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방황했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의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강국 이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립과 위기만이 존재했습니다. 핵 개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끊임없는 위협뿐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였을까? 이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었을까? 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저와 제 동료들이 땀과 열정으로 쌓아올린 이란의 핵 주권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나탄즈와 포르도에 위치한 우리의 농축시설들이 폐허로 변했다는 소식은 저의 뼈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가 산산조각 났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저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흐마디 박사님의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잘못 따른 것입니까? 핵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까? 이어진 핵 과학자들과 군, 수뇌부 제거 소식은 저를 더욱 비탄에 빠뜨렸습니다. 새벽녘 잠자리에서 암살당했다는 동료들의 소식은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핵기술을 선도하던 이란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란의 핵개발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핵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저의 오랜 신념은 거대한 파도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중동은 전쟁의 그림자에 휩싸였고 국제사회는 3차 세계대전 발발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을까? 핵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제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치 못했던 한 줄기 빛이 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능력 고도화가 이제 무기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란의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군사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이탄 장군은 TV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함께 이란을 향한 깊은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란을 향한 뿌리 깊은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는 듯 말입니다. 이란은 핵폭탄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가진 핵물질은 언제든 우리의 심장을 겨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와 제재로는 더 이상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선제 공격은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방어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핵은 중동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며 결국에는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흔들며 이란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론은 연일 이란의 위협을 대서특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에이탄 장군은 이란의 핵이 가질 수 있는 파괴적인 잠재력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이란의 위험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동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이는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란 역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핵 개발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즉각적인 보복을 감행하며 맞섰습니다. 150발 이상의 미사일과 100기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 본토로 날려보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미사일이 아이언돔에 요격되거나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필연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보복은 정당하며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우리의 순교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알라후 아크바르시는 위대하시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일부 발생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앞에 당당히 우리의 자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대응이었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밤새도록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포성의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이란의 고위 인사들은 연일 TV에 나와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순교자들의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외쳤습니다. 거리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위대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핵 개발은 이란 국민들의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란의 영토는 넓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는 작습니다. 핵을 갖는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국제사회 회의장에 한국의 김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핵 문제를 논하는 엄중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총명하고 활기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고 표정에서는 깊은 신뢰감과 함께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의 국방기술 전문가이자 평화공헌의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등대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에이탄 장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서운 시선으로 김 교수를 훑어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약간의 비웃음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학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감히 우리의 핵안보 논리에 대항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김 교수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김 교수의 등장으로 인해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대표단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김 교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강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던질 한마디가 이 모든 갈등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이라도 든 듯이 말입니다. 에이탄 장군은 예상대로 거침없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교수의 발언 기회가 끝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함께 조롱하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김 교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의 아미르 박사님, 당신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며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의 미사일은 늘 이스라엘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신정 정권은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할 국가라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며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홍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해상 운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 2015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주장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평화적 의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의 진정한 목표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위선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핵무장한 이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핵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협이며 우리는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방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당신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핵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의 논리는 강경했고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양측의 주장이 더욱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에이탄 장군의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격앙시켰고 저를 비롯한 이란 대표단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으나 의장의 제지로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핵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싸움이 아닌 존재론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교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발언 기회에 일어나서 핵 개발이 우리 이란에게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란 민족의 오랜 고통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이라크가 핵 개발을 시도했을 때 그리고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했을 때 이스라엘에 의해 그 시설들이 무자비하게 파괴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권은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의 국민들은 무력감에 좌절했습니다. 우리 이란 역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절실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로서 우리는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핵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자 다시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 민족의 생존권이자 자위권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를 위해 핵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방의 제재 속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피폐해졌고 국민들은 최소한의 삶조차 영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해외로부터의 투자와 기술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핵 개발은 그러한 압박에 맞서 자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핵은 우리의 자위권의 상징이며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핵을 통해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은 누구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란은 결코 핵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제 말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많은 대표들이 저의 발언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 대표들은 저를 향해 연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랍연맹의 대표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발언 기회에 일어나서 핵 개발이 우리 이란에게는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란 민족의 오랜 고통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이라크가 핵 개발을 시도했을 때 그리고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했을 때 이스라엘에 의해 그 시설들이 무자비하게 파괴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권은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의 국민들은 무력감에 좌절했습니다. 우리 이란 역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절실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로서 우리는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핵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자 다시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 민족의 생존권이자 자위권을 수호하려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를 위해 핵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방의 제재 속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피폐해졌고 국민들은 최소한의 삶조차 영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해외로부터의 투자와 기술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핵 개발은 그러한 압박에 맞서 자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핵은 우리의 자위권의 상징이며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핵을 통해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은 누구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란은 결코 핵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제 말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많은 대표들이 저의 발언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 대표들은 저를 향해 연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랍연맹의 대표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탄 장군은 제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경멸스러운 비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단상에 서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아미르 박사님, 당신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며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의 미사일은 늘 이스라엘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신정 정권은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할 국가라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며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홍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해상 운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 2015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주장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평화적 의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의 진정한 목표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위선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핵무장한 이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핵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협이며 우리는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방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당신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핵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당신들은 핵무기라는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강경했고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양측의 주장이 더욱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에이탄 장군의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격앙시켰고 저를 비롯한 이란 대표단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으나 의장의 제지로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핵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싸움이 아닌 존재론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교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론을 통해 추가적인 핵시설 폭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이 있다. 이란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 레드라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란의 수도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란의 핵 야욕을 뿌리 뽑을 것이다. 이란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강경한 태도에 주목했고 중동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다. 그들의 도발에는 피해 복수로 응징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알라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소멸할 것이다. 우리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이란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는 격앙된 시위대의 복수, 복수 라는 구호와 이스라엘 타도 라는 외침으로 가득 찼고 정부 청사 앞에는 불타는 타이어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상점들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경제활동은 마비되었고 거리는 전쟁의 기운으로 침묵했습니다. 평범한 이란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며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병원에는 비상의료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식량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의료품은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저의 연구실 동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연구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핵무기 개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었을까? 과연 핵무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끝없이 자문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제사회의 중재를 위해 지칠 정상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성명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란은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한다. 이란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핵 확산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란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중동의 영구적인 안정을 원한다. 더 이상 중동이 불안정해서는 안 된다. 핵무장한 이란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강력하게 밝히면서 이란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경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란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거의 중단되었고 해외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는 이란 경제를 질식시켰습니다. 루피아화는 폭락했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핵 개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고립된 섬에 갇힌 듯한 처지였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고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핵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느끼는 절망감과는 달리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고 저의 메마른 마음에 한 줄기 생명수를 뿌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는 그날 밤 내내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란의 고립과 핵 위협이 중동 지역의 안보를 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야기하며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경제 지표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가 상승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국제 무역량은 급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렸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핵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전 세계 유가는 폭등하고 국제 무역은 위축되며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는 이란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9천만에 달하지만 경제 제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앗아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급감하고 기술 교류는 단절되었습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란은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과 4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국가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이란의 위대한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높은 문해력과 풍부한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비교되는 위대한 시인. 페르도우시의 서사시 샤나메를 모두가 즐겨 읽을 정도로 문해력이 높습니다. 이란인들은 지적이고 예술적인 민족입니다. 여성들의 교육열 또한 매우 높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남성과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위기로 인해 이러한 잠재력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핵무기가 아닌 여러분의 지성과 문화,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의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와 함께 이란의 미래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란의 본질적인 강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핵 억제력을 넘어 평화적 공존의 길을 어떻게 모색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가 불거졌고 우리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핵무장론이 대두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은 과거 핵을 개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지향해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여 이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는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핵 유지 보수 비용은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격입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핵무기를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미국조차 향후 10년간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쓸 생각입니다. 파키스탄은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핵무기 유지 관리에 쓴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한은 국민들의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핵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입니까?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는 한국 역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생존해야 했지만 핵이 아닌 기술과 외교로 평화를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와 비슷한 고뇌를 겪었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이 겪었던 고난과 그것을 극복해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K방산 기술이 단순히 무기를 넘어 평화 유지와 위협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육중한 K2 전차가 거친 지형을 뚫고 나아가고 K9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정밀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K9의 포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하늘을 스캔하고 잠수함이 은밀하게 심해를 유영하며 위협을 감지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최첨단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밀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K방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을 담은 평화의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과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정보기관의 정보력은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단독만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이렇게 정밀하게 공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묵인이나 직간접적인 정보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방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기술력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국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택했습니다. 15억 달러의 대규모 계약은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천무는 강력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국경에서 중국산 자주포를 박살낸 K9의 비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9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여 전장의 판도를 바꾸었고 이제 세계 자주포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을 벗은 핵폭탄급 현무 미사일 시스템은 중국의 붉은 군사 신화마저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며 그 파괴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현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적에게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는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억제력을 가집니다. 핵무기는 한 번 사용되면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방패는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길로 이끌 뿐입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협력은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란의 위대한 문명과 잠재력은 핵이 아닌 평화 속에서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라는 오래된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안보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란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긍심은 핵이 아닌 인류에 공헌하는 평화로운 기술 혁신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평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저의 닫힌 사고를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핵이 아니어도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란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에이탄 장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김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함께 조롱하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김 교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의 아미르 박사님, 당신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며 특히 우리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의 미사일은 늘 이스라엘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신정 정권은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할 국가라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며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홍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해상 운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 2015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주장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평화적 의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의 진정한 목표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위선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핵무장한 이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핵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위협이며 우리는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방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당신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핵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곧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당신들은 핵무기라는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울 뿐입니다. 그의 논리는 강경했고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양측의 주장이 더욱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에이탄 장군의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격앙시켰고 저를 비롯한 이란 대표단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으나 의장의 제지로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핵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싸움이 아닌 존재론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교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 교수는 에이탄 장군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강한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이탄 장군의 분노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희는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인류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입니다. 핵무기는 단 한 발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수십 년간 이어지며 방사능은 대지와 생명을 오염시킵니다. 이란의 아름다운 산과 사막, 고대 유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핵무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평화적 억제력입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심장부마저 떨게 만든 신의 무기들을 극비리에 완성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택했고 인도 국경에서 중국산 자주포를 박살낸 K9의 비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을 벗은 핵폭탄급 현무 미사일은 중국의 붉은 군사 신화마저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적에게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는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억제력을 가집니다. 핵무기는 한 번 사용되면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방패는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길로 이끌 뿐입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협력은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란의 위대한 문명과 잠재력은 핵이 아닌 평화 속에서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라는 오래된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안보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란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긍심은 핵이 아닌 인류에 공헌하는 평화로운 기술 혁신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 확산을 막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란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안이 아니라 인류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에이탄 장군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도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김 교수의 연설로 인해 이전에 격앙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사려 깊은 토론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김 교수의 연설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의 첨단 방어 시스템이 가상의 핵 공격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이란을 방어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K방산 시스템은 가상의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고 수십 대의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적의 공습을 정밀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불꽃이 튀는 대신 미사일이 정확히 요격되고 드론이 추락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과 함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실제 상황처럼 생생한 그래픽은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핵 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이란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핵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이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었으며 핵무기의 딜레마에 빠져있던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이탄 장군의 얼굴에도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흥분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었고 외신들은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K방산, 핵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다. 라는 속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이전의 냉랭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 개발을 강행하려는 강경파와 한국의 제안을 고려하려는 온건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강경파는 한국의 제안이 핵 포기를 유도하는 미국의 계략이며 우리의 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핵은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의 상징이다.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핵 없이 살 수 없다. 한국의 기술은 결코 핵무기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의 피로 얻어낸 핵기술을 어떻게 포기한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핵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가 수십 년간 들인 노력과 희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며 거리에 다시 시위대를 동원했습니다. 테헤란의 시민들은 두려움과 함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부는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언제든 재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동 전역은 다시 한번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일부 강경파 장성들은 김 교수의 제안을 서방의 음모로 규정하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무기의 위력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만이 이란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온건파 인사들은 김 교수의 시뮬레이션을 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파멸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심에 빠진 듯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양분되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갈등 속에 놓였습니다. 거리에서는 강경파 시위대와 온건파 시위대가 충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이란의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밤샘 토론과 격렬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핵 개발의 책임자로서 저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저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미르 박사, 당신은 핵기술을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민족의 배신입니다. 당신은 페르시아의 영광을 저버리는 겁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란의 자존심을 당신이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나약한 제안 때문에 이란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교수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록 갈라졌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핵이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파탄 직전이며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떠난 우리 젊은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핵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에게 핵을 넘어선 새로운 안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란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진정한 힘은 핵무기가 아닌 우리의 지혜와 문화,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문명에 기여해온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제 핵무기라는 낡은 유물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미래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평화만이 진정한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번영하는 이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핵무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평화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미국은 이란을 향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이란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란의 미래가 저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저는 이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제가 토론을 시작한 이래 가장 격렬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강경파 장성들도 저의 진심 어린 호소에 흔들리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의 제안에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중재에 나서 한국형 비핵화 및 안보 협력 모델을 이란에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한국의 최첨단 방어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엔 중재자는 이 모델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핵 경쟁이 아닌 평화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때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핵 없이도 강력한 안보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동의 오랜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이 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는 이란의 현명한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며 그들이 평화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핵무기는 시대착오적인 유물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동의 순리파 왕정 국가들 역시 이란의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중동 질서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란과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할 의사가 있음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는 이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조차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순리파 국가들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여론의 흐름이 핵포기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음을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란의 내부 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이란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핵은 이란의 오랜 꿈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중동의 맹주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영웅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로스탐, 소흐랍, 그리고 수많은 용맹한 전사들의 이야기가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핵이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닌 고립과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수많은 핵 과학자들이 암살당했고 우리의 핵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경제 제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핵을 고집하여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결국에는 전면전의 비극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의 건의와 국민들의 염원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국의 제안이 이란의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그러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란의 국민들에게 핵이 아닌 평화로운 기술 협력을 통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영방송에 출연하여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란 국민 여러분, 저는 아미르입니다. 저는 평생을 조국의 핵 개발에 바쳤습니다. 핵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생존의 문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핵은 한순간의 안도감을 줄 뿐이지만 평화를 위한 협력은 영원한 번영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자랑스러운 후예입니다. 핵무기가 아닌 우리의 지혜와 평화로 세계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중동 전체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핵 없는 평화로운 이란을 물려줍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공포 속에서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평화입니다. 이란은 이제 세계를 향해 평화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번영을 이루는 이란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며 우리의 위대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의 연설은 이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화,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의 양상이 핵 개발 반대와 평화 지지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이란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거대한 혁명의 물결이 이란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은 평화를 염원하는 인파로 가득 찼고 그들의 손에는 핵무기 대신 올리브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저 아미르 박사의 설득과 국민들의 평화 염원,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여 유엔과 한국의 제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을 향한 오랜 열망을 접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란의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변화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이란 핵포기 시사하며 K방산의 관심, BBC는 중동의 핵위기, 한국의 중재로 새로운 국면, 뉴욕타임스는 핵물리학자의 눈물, 이란의 운명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와 가디언 등 유럽 언론들도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며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이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국 모델의 평화적 억제력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이탄 장군조차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핵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란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다. 만약 이란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맹렬한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순리파 왕정 국가들 역시 이란의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며 새로운 중동 질서의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형 안보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저는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이란의 용기는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중동의 오랜 수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중재 역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직접 감사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란의 최종 결정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이란의 한국형 모델 검토 소식은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핵 개발을 고민하던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이란과 한국 간의 비공식적인 안보 협력 논의가 시작되자 전 세계는 핵 위기에서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엿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미르 박사는 김 교수에게 비공식 만남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 교수님, 당신의 제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란의 미래는 이제 당신이 제시한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당신들의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며 진정한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우리 민족을 구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 역시 저의 손을 굳게 잡으며 우리는 이란의 용기 있는 결정을 존경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이란의 평화를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란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핵 없는 평화로운 중동을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이란이 평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언제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기술 공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중동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지혜와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평화 지향적인 자세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핵 억제를 넘어선 평화, 공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한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중동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다. 한국의 역할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동은 더 이상 화약고가 아닌 희망의 땅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중동에 드디어 평화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한 무기가 아닌 평화를 위한 기술과 외교, 그리고 상호 신뢰가 진정한 안보와 번영을 구축한다는 교훈을 전 세계에 선사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평화의 길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국뽕을 넘어선 인류애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혜와 용기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의 용기 있는 선택과 한국의 지혜로운 제안이 만나 중동의 오랜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직 중동의 평화는 요원하지만 저는 한국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언젠가 거대한 평화의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어린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시장에는 활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되었고 젊은이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핵위기 속에서 한국이 내민 평화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핵물리학자가 아닌 평화의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이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포성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씨앗이 중동 전역에 뿌려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이란은 핵무장이라는 낡은 길 대신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정한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란의 고대 페르시아 문명의 위대함은 핵무기가 아닌 평화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민족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란의 한국형 모델 검토 소식과 한국의 지혜로운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감동적이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